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피터 린치고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여러분 구독자분과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 분야가 세무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무 쪽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대, 30대의 재테크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20대들은 주식에 제일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20대들은 현재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30대는 아파트, 주택, 그 다음에 주식 순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 주식은 위험했던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는 너무 높아서 사기 힘들고 사고 파는 게 쉬운, 요즘 핸드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주식을 많이 사고 팝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주식 재테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화면에서 나왔겠지만 이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로 한 전설 투자자인데 13년 운용에서 660배의 수익을 낸 투자자입니다. 성장주 중심의 가치 투자자고요. 13년간 연복리 29% 수익을 낸 게 660배 수익을 냈습니다. 연 29%가 복리의 마력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47세에 은퇴를 했고 현재는 가정에 충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피터 린치가 한 말 중에 주식에 한 푼이라도 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저는 주식보다는 먼저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집이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좋은 투자처이다. 장기적으로 99%집 투자자는 돈을 벌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이런 부분은 집이 항상 인플레이션만큼 올랐고 인구가 밀집도 높은 그리고 직주근접 같은 교통 역세권이 있는 아파트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두 번째 부동산 투자 경우는 파산하거나 가격이 완전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잘못하면 휴지 조각됩니다. 과거 대우 같은 회사들도 IMF 위기를 겪으면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세 번째 주식보다 레버리지 대출이 용이합니다. 부동산은 그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려울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조금 낮고 그리고 주식이 폭락하면 레버리지 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집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수 있고 물가 상승기에 전체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해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은 일일 변동이 심하지만 아파트 경우에는 3년이 장기 보유가 되기 때문에 3년 1세대 1주택 3년 보유해야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집은 주식에 비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요즘 온라인으로 사고 팔고 정보가 유튜브에 많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이 남지도 않고 장기 투자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의 부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젊은 분들은 주택청약조직에 먼저 가입하고 자기 청약 점수가 얼마나 된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서적을 읽기를 권합니다. 1년에 3권 이상. 책도 읽지 않고 부동산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과거 부동산 변동 추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항상 상승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기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 네 번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청약 물량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좋은 입지를 골라서 투자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역철도망 GTX A, B, C 노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투자의 기본은 입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의 GTX 노선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부동산 지식이 있으면 6번째 경매 공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토지 재개발 재건축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언급할 건데,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보다는 못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장기적인 투자이고 이 부분을 절차를 모르면 투자하기 힘듭니다. 8번째,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 관리, 개인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은 더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보다는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더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 홈페이지에 모의 청약을 해보시고, 10번째, 신혼부부들은 결혼 초기에 특별 공급을 하고 특별 공급이 끝나면 일반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부동산 재테크 투자 모임에 참여하길 권합니다. 스터디 모임도 좋고 여러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너지가 있습니다. 12번째, 돈을 주고 전문가 유료 강의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책도 일단 읽어보고 돈을 주고 하면은 더 열심히 듣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료 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13번째, 공인중개사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권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거 시험을 보면 준비하다 보면 더 자세히 이론적인 지식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주식들을 하기 전에 자기 집을 소유해라. 이거는 앞에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15번째, 부동 투자 전에 목돈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게 이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다른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도 하는 겁니다. 16번째, 종잣돈을 모으는데 단순하게 모으지 말고 5년, 10년, 3년 이렇게 3년 동안 2천만 원 모으겠다, 5년 동안 5천만 원 모으겠다, 1억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 금액을 꼭 정하기를 권유합니다. 17번째, 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먼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업도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듯이 은행 차입금을 마련하기 전에 16번째 해당되는 15번째 해당되는 종잣돈을 마련하기를 권합니다. 18번째, 요즘 유튜브 강의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그리고 차에 탔을 때 부동산 유튜브 강의를 자주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자신에 맞는 강의를 듣고 거기서 배우고 실천에 옮기면 좋은 투자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경제 관련 뉴스에 관심을 자주 가지기 바랍니다. 매경이나 한국경제 여러 가지 신문을 구독하거나 핸드폰에 요즘 어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20번째,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21. 투자 스터디 모임의 강 그룹에 참여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에도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째, 부동산 카페, 블로그,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하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앞에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데요. 그 다음에 23번째, 부동산 투자는 임장이 중요합니다. 실제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투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되고
자기가 임장을 가서 이 투자가 매력적인지 보고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4번째, 부동산 투자 시 세금을 공부합니다. 세금을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수익이 날 때 세후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관련 세금 공부는 필수입니다. 아니면 전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유료 상담도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분은 좀 더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제 전문 분야가 세무사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관심을 두겠습니다. 25번째, 장기적 관점으로 부동산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상승기지만 부동산의 하락기를 대비해서 어떻게 부동산 운영할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자율과 이자 부담에 부동산 미치는 효과를 간단히 언급하며 현재 대출금이 3억일 때 6%일 때는 1,800이 이자 부담인데 6억일 때 3%면 1,800 부담이 됩니다. 똑같은 이자 부담이지만 3억을 더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유동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이자율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 시 복리 마련입니다. 피터 린치는 29%로 13년간 그 200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복리 효력입니다. 여러분도 72의 법칙 71을 이 복리 수익률 나눈 기간만큼 투자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71을 만약 5년간 원금을 2배 한다 그러면 14.4%를 내는 거고 만약에 3%의 수익을 내려면 투자 원금이 될 때 24년이 걸립니다. 만약 1%라면 7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억을 되면 다시 2억이 될 때 14.4%면 5년 만에 2억이 되겠지만 3%의 복리면 24년, 1%의 복리면 72년이 걸린다는 게 72의 법칙. 나중에 여러분 종잣돈 마련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수익률이 높은 쪽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청약홈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실제 모의로 해보라고 제가 청약홈을 한번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청약 연습도, 청약 자격 확인하고 청약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점점 개선하면서 이 재테크 부분을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